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안녕하세요, 조진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아, 예진 씨, 날이 점점 갈수록 너무 따뜻하고 화사해지네요. 맞아요. 아니 요즘에 보면 길거리에 꽃들도 너무 많이 피고 맞아요. 예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꽃처럼 좀 꾸미고 와봤는데 아마 지금 꽃 그 자료 화면이 나가고 있을 거예요. 저게 꽃인지 제가 꽃인지 모르겠죠. 그렇구나. 제가 예전에 그 꽃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나인지 막 그 호접지목 뭐 이런 거 배운 적은 있는데 예진 씨 누가 봐도 사람이네요. 네. 아니 시작 전에 그 멘트 연습 많이 하셔서 우리 제대로 하기로 했잖아요, 선배님. 네. 아니, 항상 이렇게 뒤통수 치는 거죠. 네.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떤 과거 속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그럼 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1961년 5월 16일 새벽 군사정변이 일어났습니다. 제2군 부사령관인 박정희 소장은 육군 사관학교 8기 출신 장교들과 사병 3,500여 명을 이끌고 중앙청과 중앙방송국, 서울 주요 기관을 일시에 접수했는데요. 이날 남산의 중앙방송국 당직 아나운서는 박정희 소장의 요구에 따라 혁명 공약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혁명 공약. 첫째,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 체제를 재정비 강화한다. 아, 정말 큰 이제 역사가 벌어진 날인데 저 아나운서분은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좀 공감되지 않아요? 맞아요. 어떠셨을 것 같아요? 전 벌벌 떨면서 또박또박 잘 읽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 방송은 박정희 소장의 주도하에 이뤄진 군사 쿠데타가 성공했음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오후 국회가 해산되고 정당 사회단체 활동 일체 금지, 정부 강요들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졌는데요. 군사혁명위원회는 나흘 뒤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개편됐고 그로부터 2달 뒤 박정희 소장은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지 2년 만에 민정 참여를 선언하고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해 5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1929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전 세계 영화인이 한 번쯤은 서보고 싶어하는 아카데미 시상식. 1929년 5월 16일 아카데미 제1회 시상식이 헐리우드 루즈벨트 호텔에서 처음으로 개최됐습니다. 시상식 기획은 영화계의 거장 루이스 메이어가 맡았는데요. 수상자 전원에게 주는 3kg의 트로피는 칼을 필름 속에 찌르고 있는 도금된 남성의 나체상인데요. 이제 오스카상으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죠. 아, 오스카상. 그런데 아카데미상을 오스카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 가지 설이 있거든요. 1931년 제3회 시상식 때 아카데미 도서관 사서가 그 트로피를 보고 어머, 이거 오스카 삼손을 닮았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말한 게 계기가 됐다는 것이 가장 유력한 설이고요. 또 오스카 트로피 필름통에 나 있는 5개의 구멍은 배우상, 감독상, 작가상, 기술상, 또 제작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카데미 1회 작품상은 날개와 일출이 동시에 수상했는데요. 이때 시상식은 단 4분 22초, 3개월 전에 수상자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아카데미상은 20여 명의 멤버로 구성된 위원회가 12개 부문의 수상작을 선출하는 조촐한 시작이었는데요. 그러다 그로부터 3년 후인 1932년에는 100명의 위원들이 선출에 임하는 대규모 아카데미로 성장했습니다. 제2회부터 라디오 중계가 시작됐고 1953년 TV 중계, 1929년부터 전 세계 중계가 이뤄졌는데요. 아, 아카데미가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였구나. 네. 그런데 가장 상을 많이 받은 영화는 뭐였을지 궁금해요. 바로 1959년작 벤허인데요. 아, 벤허. 네, 유명한 영화죠? 그렇죠. 12개 부문 후보에 올랐는데 무려 11개 부문에서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싹쓸이네. 싹쓸이. 네. 그리고 뭐 타이타닉, 또 반지의 제왕, 왕의 귀환편도 같은 수상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수상작은 현재 5천여 명의 영화예술 아카데미 회원들에 의해 극비리에 결선 투표를 거쳐 선정되고 있는데요. 꿈의 무대였던 아카데미에서는 최근 한국 영화와 배우가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며
우리 국민들에게도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2010년으로 가볼까요? 1998년 출시 당시 국내에 발매된 모든 게임을 통틀어 단일 게임으로서는 가장 큰 인기를 끌었던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의 열풍으로 e스포츠가 태동해 성장했고 PC방이 전국적으로 확산했는데요. 스타크래프트는 10만 관중 신화를 쓰면서 한국 e스포츠의 역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 5월 16일 승부조작 사건 결과가 발표되며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정상급 프로게이머를 포함한 10명의 명단이 발표돼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이때 실망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게임이기 때문에 또. 그렇죠. 이게 정말 정정당당한 승부 끝에 이제 서로 승자와 패자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제 그런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던 스포츠였는데 아, 이렇게 얼룩이 지고 말았어요. 첫 번째 승부 조작이 폭로되고 난 뒤에도 스타크래프트는 조작 논란에 수차례 휩싸였는데요. 결국 스타크래프트 리그는 2016년 시즌을 마지막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엔 또 다른 사건들도 많았는데요. 2007년에는 프랑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취임이 있었습니다. 헝가리 귀족 가문 출신인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7년 취임 이후 무아마르 카다피 전 리비아 대통령의 돈을 대선 자금으로 썼다는 의혹을 받는 각종 스캔들에 휘말리기도 했죠. 네,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이제 많이 경색이 됐는데 이때 그 사르코지 대통령이 예전에 대통령을 수행할 당시에 그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거부했던 것이 도화선이 됐다라는 그런 비판도 지금 받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1970년에는 옛 마포 전차종점과 여의도 윤중제를 잇는 서울대교가 개통되기도 했습니다. 서울대교요? 서울대교는 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서울대교가 지금의 마포대교예요. 아, 그래요? 네. 어. 이 1984년 명칭이 변경됐는데요. 한강에 건설된 5번째 다리로 당시 가장 긴 다리였던 제2한강교보다 270m가 더 길다고 하죠. 270m면 한참 더 기네. 한참 더 길죠. 그리고 1987년에는 선동열 선수가 한 경기 최다 투구수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사직구장에서 벌어진 혜태 타이거즈 대 롯데자이언츠전에서 혜태 타이거즈 선발 투수였던 선동열은 15회 232개를 기록했는데요. 당시 맞선수였던 최동원 선수 또한 209개의 투구수로 역대 투구수 3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아, 정말 명경기였죠. 이게 바로 퍼펙트 게임 그 영화잖아요. 네. 당시 현장에서 본 분들은 보면서도 믿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오, 맞아요, 맞아요. 자,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알차고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